먼 옛날 조선시대 충청도 전의 땅, 송하리라는 작은 마을에 강채원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드센 성격과 남자 못지않은 기운 때문에 깡순이라고 불렀지요. 깡순이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에 웬만한 사내만큼 어깨가 넓고 덩치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은 극진했습니다. 그녀는 또래 처녀들과 수다를 떨며 바느질하기보다는 동네 사내 아이들과 어울려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특히 씨름을 가장 좋아했는데 송하리에서 깡순이를 힘으로 이기는 사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개구리나 참새, 심지어 뱀이나 두더지를 잡으면 사내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구워 먹으며 장난을 쳤지만 깡순이는 달랐습니다. 자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살을 정성껏 발라내어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지요. 효심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처녀들이 공기놀이를 하자고 손짓하면 깡순이는 손을 내저으며 사내 아이들 쪽으로 달려가 자치기나 비석치기를 하곤 했습니다. 일도 어찌나 잘하는지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나무를 한가득 해오는 것은 그녀에게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깡순이네 집에서 그녀는 든든한 대들보이자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른들이 보기에 깡순이는 여자다운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저 말괄량이일 뿐이었습니다. 혼기가 꽉 찼음에도 그 드센 기운에 눌릴까 두려워 어디서도 중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러다 평생 시집도 못 가겠어. 어지간한 사내로는 깡순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을 테니. 그렇게 나이가 20이 훌쩍 넘도록 혼처를 구하지 못하자 깡순이의 아버지인 강진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딸 깡순이를 데려가는 사내에게는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논 5마지기를 주겠소. 그 말이 퍼지자 논 5마지기에 눈이 먼 욕심 많은 사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물처럼 좋아하는 강진사에게 사내들은 자기를 사위 삼아달라며 너도 나도 매일같이 술을 바쳤습니다. 장인어른, 이 귀한 술 한 잔 받으시고 저를 사위로 삼아주십시오. 그래. 자네에게 우리 깡순이를 주겠네. 자네를 내 사위로 삼으마. 술에 취할 때마다 강진사는 사위를 삼겠다는 약속을 남발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주단지를 받은 사내가 셋이나 되었습니다. 딸은 하나인데 사위 후보가 셋, 강진사는 술이 깨자 태산 같은 걱정에 자리에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길래 그리 끙끙 앓고만 계세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주단지 3개를 내보였습니다. 깡순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이 애비가 망할 놈의 술 때문에 너를 팔아 사주단지를 3개나 받아왔구나. 아이고, 내 신세. 겨우 그런 일로 자리에 누우셨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아버지. 조금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혼인 날짜까지 적어서 보냈는데 어찌 걱정을 안 한단 말이냐. 까짓것 3명 다 오라고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자 정말로 신랑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깡순이는 세 사내의 재주를 보겠다며 각자 글을 써보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내는 문전옥답 백만장야, 문전옥답 백만장야 라고 썼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 기름진 논이 100만 평이나 있다는 허풍이었죠. 두 번째 사내는 일침쌍용, 길침쌍용 이라 썼습니다. 바늘 하나로 용 2마리를 그린다는 뜻으로 자신의 손재주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과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내는 근기석이라고 썼습니다. 사내의 뿌리로 돌을 일으킨다는 허풍 중에서도 가장 큰 허풍이었습니다. 깡순이는 사내들의 글을 차례로 훑어본 뒤 아버지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옛말에 첫 번째 사내의 문전옥답은 곤궁지상이라 했으니 탈락입니다. 문 앞에 논이 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돈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니 곤궁할 팔자입니다. 두 번째 사내의 일침쌍용, 바늘 하나로 용을 둘이나 만든다는 것 또한 빈궁지상입니다.
재주 있는 놈은 가난하다 하였으니 두 번째 사내도 탈락입니다. 세 번째 사내의 근기석이야말로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사내의 거식이 힘으로 돌멩이를 일으킨다 하였으니 이왕 허풍을 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요. 그만큼 힘이 좋다는 뜻이니 저 사내가 바로 제 신랑감입니다. 허나 깡순아,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세 번째 사내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 벌써 며느리 셋을 내쫓았다는구나. 물론 신랑 될 사람과 시아버지는 착하다고는 하더라만. 그래도 괜찮겠느냐? 아무리 시어머니가 모질다 한들 시어머니 하나 휘어잡지 못하면 그게 어디 며느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누구입니까? 천하의 드세다고 소문난 깡순이입니다. 그리하여 깡순이는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3번이나 갔다가 돌아온 총각, 세 번째 사내인 박돌쇠에게 시집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돌쇠의 부모는 깡순이의 악명을 익히 들어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인 돌쇠가 나서서 장가를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깡순이 처자에게 장가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 여자 하나 휘어잡고 살지 못한다면 그게 사내이겠습니까? 여자가 아무리 드세다 한들 남자를 꺾는다면 그게 어디 여자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장가가서 진짜 여자로 만들고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정 그렇다면야 우리야 반대할 이유가 없다만 그 아이가 신랑을 못 꺾으면 우리 시부모를 꺾으려 들지 않겠느냐? 게다가 논 5마직이나 가지고 온다는데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겠어. 깡순이가 소문난 효녀이니 두 분께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누구에게 꺾일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발 며느리 좀 쫓아내지 마십시오. 또 쫓아내시면 저는 다신 장가 안 갈 겁니다. 아들아, 애미 듣기 서운하구나.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내 마누라가 고분고분해야 내 인생이 편한 법이다. 내가 미리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지. 마침내 세상 말괄량이로 소문난 깡순이는 박돌쇠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혼인날, 돌쇠는 깡순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도 먹고 마시길 즐기던 돌쇠는 잔칫날이라 신이 나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대례를 마치고 첫날 밤을 보낼 방으로 들어가니 깡순이는 고단했는지 족두리를 쓴 채로 쓰러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흔들어 깨워도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이제부터 이 여자는 내 사람이다. 소문대로 기가 드세고 억척스럽다는데 이 기를 첫날부터 꺾어놔야 아부로가 편할 터 어찌해야 할까? 돌쇠는 굳게 마음을 먹고 자는 깡순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보니 꽤 예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돌쇠의 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둡고 처갓집 변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뱃속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옆에 색시는 그런 신랑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돌쇠의 머리에 기막힌 꾀가 스쳤습니다. 그는 곤히 자는 신부의 속옷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뜨끈한 똥을 한 바가지 가득 쌌습니다. 돌쇠는 일을 마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부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한참을 자던 깡순이는 기분이 이상하여 잠에서 깼습니다. 엉덩이 부근이 묵직하고 뜨끈뜨끈한 것이 영 이상했습니다. 손으로 살짝 만져본 깡순이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혼잣말, 세상에, 세상에. 첫날 밤에 내가 똥을 싸라니. 이게 무슨 일이람. 어쩐다. 첫날 밤에 잠든 것도 억울한데 똥까지 싸다니. 깡순이는 가슴이 쿵쾅거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옆에서 자는 신랑을 깨워 내가 똥 쌌다고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이자니 냄새가 진동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모르는 척 자고 있던 신랑 돌쇠가 코를 킁킁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구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신부는 어쩔 수 없이 신랑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만. 똥이 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태연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부가 첫날 밤에 똥을 쌌구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지. 별 수 있나. 그나저나 냄새가 지독하니 어서 치웁시다. 신랑은 밖으로 나가더니 요강에 물을 한가득 떠와서는 깡순이의 속옷을 벗겨 둘둘 말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똥 싼 옷은 변소에 숨겨뒀으니 나중에 찾아서 빨아두시오. 자, 별 수 있나. 어서 여기다 씻으시오. 깡순이는 요강물에 엉덩이를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치부를 알아버린 신랑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깡순이는 신랑에게 꼼짝 못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돌쇠의 어머니는 보통이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외아들이 장가를 들 때마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켜 번번이 며느리를 내쫓았지요. 첫째 며느리는 1년, 둘째는 6개월, 셋째는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시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여복의 돌쇠 아버지, 자네는 며느리가 해주는 밥은 평생 못 얻어먹고 죽겠구만 그래. 깡순이가 시집 온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밥을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광을 열고 쌀을 한 바가지 꺼내주며 밥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깡순이는 쌀을 받아서는 씻지도 조리로 일지도 않고 그대로 가마솥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정물이나 다름없는 물을 부어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여놓고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밥 다 되었습니다. 진지는 어떻게 풀까요? 아니다. 내가 푼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와 보니 며느리는 상도 펼쳐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상도 안 펼치고 밥을 어찌 풀라는 것이냐? 아, 상을 펼쳐야 하는군요. 며느리는 그제야 상을 꺼내서는 씻지도 않은 반찬 그릇에 김치와 깍두기를 푹푹 퍼 담았습니다. 혼잣말, 기가 막혀. 저것이 아무리 말괄량이라도 집에서 저렇게 해 먹었을 리가 없는데? 일부러 나를 시험하려 드는구나. 내가 무슨 잔소리를 하나 두고 보자는 것이야. 솥뚜껑을 열어보니 밥이라기보다는 풀떼기처럼 허연 것이 끓고 있었습니다. 영감. 아들아. 밥 먹어라. 너희 마누라가 지은 새 밥이다. 시아버지와 아들이 밥을 한술 뜨자 입안에서 드드득 돌 씹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신랑도 밥을 먹지 않자 시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얘야. 세상에 개죽을 끓여줘도 이보다는 낫겠다. 쌀은 이렇게 밥박 씻어서 조리로 살살 잃어야지. 친정에서 이것도 안 배웠느냐? 4살 먹은 애도 하겠다. 시어머니가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퍼붓자 깡순이는 더는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머리끄덩이를 휘어잡고는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어찌 감히 시애미를. 젊은 며느리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분하고 억울해서 땅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분통 터져 못 살겠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네. 시애미를 때리는 며느리랑 어찌 산단 말이오.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 며느리는 며칠이나 버티고 쫓겨나려나 하고 수군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뭘 하오?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오. 영감. 지금 밥이 문제요? 내가 저 며느리한테 얻어터졌는데 내 걱정은 안 하고 밥 타령만 하시오.
결국 시아버지와 아들은 아침도 굶고 밖으로 나갔고 동네 친구들에게 온갖 놀림을 받았습니다. 창피함을 견딜 수 없었던 시아버지는 어느 날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별 수 없네? 옷 한 벌만 챙겨서 나를 따르시오. 아니, 갑자기 어딜 가자는 말이에요? 웬 말이 그리 많소. 남편이 가자면 따르면 그만이지. 시아버지는 아내를 데리고 처가, 즉 시어머니의 친정으로 갔습니다. 처남. 미안하지만 내가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누이를 좀 맡아주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친정에 맡기고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그날부터 깡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밥은 기가 막히게 맛있었고 반찬 솜씨도 훌륭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신랑을 공경하는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방님. 자식된 도리로 어머님을 1년씩이나 친정에 계시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서 가서 어머님을 모셔오시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그냥 가만두어라. 모처럼 집안이 조용한데 굳이 풍파를 일으킬 필요 없다. 안 됩니다. 아버님. 제가 죄송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어머님을 모셔와 주십시오. 아들과 며느리의 계속된 간청에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아내를 데리러 처가로 향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살아서 왔소? 여보,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갑시다. 이제 편안히 앉아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삽시다. 뭐요? 나는 안 갑니다. 그 모진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내가 왜 갑니까? 이 사람아. 너는 출가 외인인데 왜 친정에 와서 버티고 있는 게냐? 며느리 하나 휘어잡지 못하고 쫓겨온 주제에. 잔말 말고 어서 내 서방을 따라가거라.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반갑게 달려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쌀을 내어주셔야 저녁을 짓지요. 난 이제 집안일에 참견 안 한다.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거라. 어머니께서 쌀을 안 주시면 저도 저녁을 짓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광에서 쌀을 꺼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아가, 너는 나가보거라. 우리가 알아서 먹으마. 며느리가 나가자 시아버지가 아내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누라, 잘 봤지? 이만하면 얼마나 잘하는 것이오. 임자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되니 다시는 참견하지 마시게. 그 후 시어머니도 깨달은 바가 있어 더는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한편 신랑 돌쇠는 마누라가 순해진 것이 신기하고 고마워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밤 돛돌에 일부러 엉덩이를 대고 앉아 차갑게 얼린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마누라. 오늘 추워서 고생했더니 엉덩이가 꽁꽁 얼었소. 얼른 좀 녹여주시오. 꽁꽁 언 몸으로 아내를 껴안자 깡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얼마나 고생이 심하십니까? 이리 엉덩이가 얼도록. 깡순이는 차가움을 참고 신랑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자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숨어서 지켜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일부러 돛돌에 엉덩이를 까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혼잣말, 그러면 그렇지. 이놈의 서방, 어디 두고 보자. 그 후 깡순이는 신랑이 올 때쯤이면 돛돌에 모닥불을 피워 돌을 뜨끈뜨끈하게 데워 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를 놀려주려던 신랑은 뜨겁게 달궈진 잿돌에 엉덩이를 댔다가 살이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혼잣말. 아, 이것은 아내의 장난이구나. 아직 기가 살아있네. 이번엔 당했지만 한번 제대로 혼을 내줘야겠다. 며칠 후 저녁, 깡순이가 변소에 가는 것을 본 신랑은 변소 앞에서 몰래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나오자마자 귀를 붙잡고 기습적으로 뽀뽀를 한 뒤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깡순이는 정체 모를 사내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생각에 기가 막히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여보, 마누라. 어디가 아프길래 이리 밥을 못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서방님.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시오. 아내가 계속 굶자 사태가 심각해짐을 느낀 신랑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보,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대체 무슨 병이요? 제 병은 약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병입니다. 저는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지려는 사람입니다. 여보, 사실. 그날 밤 변소 앞에서 당신 귀를 붙잡고 뽀뽀하고 도망간 사내가 바로 나요. 나는 그저 장난을 친 것인데 당신이 이리 끙끙 앓을 줄은 몰랐소이다. 미안하오. 뭐라고요? 그 범인이 서방님이라고요? 세상에, 그런 장난을 치다니요. 그 후 깡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신랑의 환갑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에게서 환갑 축하절을 받은 돌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술기운에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환갑도 맞았으니 하는 말이다만 너희 엄마가 젊었을 때 얼마나 억척스러웠는지 아느냐? 이 아비가 너희 엄마를 어떻게 길들였느냐 하면 말이다. 바로 첫날 밤에 속옷에다 똥을 한 바가지 싸서 길을 팍 꺾어줬기 때문이지. 그랬더니 그 뒤로는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고분고분하게 잘 살았단다. 신랑의 말을 듣고 있던 깡순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영감을 그대로 둘러매쳤습니다. 이 비겁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동안 이 영감탱이한테 속아서 산 세월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깡순이는 돌쇠의 배 위에 올라타서는 그 길고 하얀 수염을 몽땅